오늘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죠. BTS의 멋진 모습에 많이들 뭉클했을 텐데요. 전 브랜디 칼라일이란 가수의 무대를 보고 훅 빠져버렸어요. 더 조크, 웃음거리라는 노래였는데요. 사람들이 너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나약하다고 비난해도 그들이 그냥 웃도록 내버려두라는 가사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참 많은 생각을 하죠. 노래 가사 끝에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웃음거리라는 거 될 건 그들이야 라고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블랙이들의 시간은 소중해요. 브랜디 칼라일의 더 조크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 또 신곡이 따끈따끈 신곡이 나오죠? 클락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경님께서 오늘 뭐 했어요? 완전 풀 세팅한 느낌인데 오늘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유유유유. 네, 유경님 뭐 했겠어요? 또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블랙이들 또 인스피릿들이 좋아할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나은님이 쫑블리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나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의진님 쫑블리 안녕하세요 하트. 저 내일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친구들과 편지 교환하기로 해서 밉을 들으면서 쓰려고요. 역시 편지는 새벽 감성이죠. 벌써 대학생이 된다니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조금 두렵고 슬프네요. 유유. 의진님 잘하실 수 있어요. 졸업식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친구들과 좋은 정말 추억의 졸업식이 되길 저도 바라고 응원할게요. 저도 저희 친척 동생도 졸업식 한다는데 뭔가 의진님도 제 동생 같네요. 내일 졸업식 잘하세요. 네, 서연님이 요새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일 내일부터는 일찍 자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돼요. 어떻게 하면 패턴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서연님, 저도 사실 이제 미드나잇 블랙 하면서 쫑블리로서 좀 잠을 밤낮이 바뀌긴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일찍 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안 자는 대로 그때 좀 TV를 본다던가 취미 생활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 블랙이들을 출첵 해볼게요. 서영, 의진, 선아, 은선, 추추, 세영, 지연, 은정, 희령, 지효, 연지, 정인, 성아, 정아, 현진, 경민, 수인, 노을, 성미, 현아, 성미, 주희, 나은, 상순. 상순. 네, 궁윤 8340, 아이카, 은비, 제니스, 선미, 규리, 현숙, 가인, 채화, 정은, 지유, 다은, 유림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읽다가 뭐 상순 씨도 있고, 선미 씨도 있고, 규리 씨도 있고, 뭐 은비님도 있고, 희령 씨도 있고, 정말 지효 씨도 있고, 정말 연예인, 동명이인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저를 더 아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와주신 우리 블랙이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블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려요.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 고대외 커피에서 커피 세트,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화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글담에서 아로마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아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을 대학로에서 열리는 연극, 체홉 여자를 읽다에 초대할 텐데요. 미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꼭 확인해 주셔서 한번 재밌게 연극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문장과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DNA. 방탄소년단의 DNA 듣고 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라로 오랜만에 봬요, 태근 씨. 네, 그러게요. 네네네. 오늘 또 좋은 이쁜 이렇게 또 니트도 입고 오셔가지고 더 상큼상큼하신 것 아유,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네. 할아버지 아, 니트인데. 아닙니다. 전혀 안 그래 보여요. 연주님이 태근님 보고 싶었어요. 하트, 하트, 하트. 네, 은서님께서 우왕 태근님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한님도 월요일병 물려주는 청춘의 문장들. 네, 현진님께서 오늘은 어떤 청춘의 문장일지 벌써 기대 중. 효정님도 오늘도 제 청춘에 새겨질 좋은 문장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은정님께서요, 오늘은 또 어떤 글로 내 마음을 녹일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 마음도 좀 녹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되고 정말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춘의 문장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이진희 작가의 그림 에세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이 먼저예요. 이런 책인데요. 네. 이 작가분 좌우명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아님 말고. 아, 좋다. 요즘 세대 분들은 잘 공감될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좋네요. 예, 약간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아니, 책 제목이 너무 좋은데, 작가의 좌우명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님 말고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네. 그럼 하고.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이 책의 부제가 나를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나를 지키는 일이 곧 행복하게 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잊고 행복만 쫓다가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살다 보면 너무 행복을 쫓으면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하면서 블랙이들도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내 삶은 너무 평범할지도 몰라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루를 살아요. 가끔은 이 평범함에 대해서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최선을 다했다고는 못해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나를 세상은 이해해 줄까요? 별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반짝이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낸 모든 날들을 남들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 점수 매기지 않을래요. 괜찮아요.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아니까 괜찮아요. 살다 보면 방금 문장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참 소중해지고 또 보듬어주고 싶고 괜찮게 살아왔다고 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보통 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이 퇴근하는 어스름진 이 길을 네네. 걸어갈 때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느낌들이 들죠. 그쵸.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럴 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저는 문장 중에서, 괜찮아요.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라는 문장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뭘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결과가 특별하지 않아도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특별한 삶이라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니, 가끔은 이 평범함에 대해서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부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겠어. 이런 조언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전에 너 지금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응원을 좀 먼저 나누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응원을 해줘야 긍정적으로는 가야 성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길도 잘 열리고. 은정님이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늘 다독이며 살아요. 네. 영진님께서 완전 공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아니까 괜찮아요. 문장 적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 블랙이들 괜찮아요. 자, 이제 책 속의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 해요. 이번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똑같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꼭 정상에 올라야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중턱에 피어있는 꽃만 보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약수터에 물만 마시고 와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산에 버려진 휴지를 줍고 오면서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슬아슬한 암벽타기라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저 산 중턱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 인생에 꼭 거창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은 다른 이와 다른 나만의 것. 누군가를 가엾게 여길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산 꼭대기에 올라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주변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도 그저 각자의 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면 그뿐. 이번 문장에도 공감한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걷는 거 공감했고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트레킹을 하다 보면 특히 해외 트레킹 가면요. 네. 늘 출발점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트레킹은 경주가 아니다. 각자의 리듬대로 걸어라.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은 팻말인 것 같은데요. 네, 작가 얘기처럼 꼭 정상에 등반하지 않아도 저는 동네 산 갈 때는 네. 늘 둘레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산을 즐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꼭 정상에 갔다 와야만 맞아. 제대로 갔다 왔다. 제대로 산 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진짜 좀 아닌 답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인생에 꼭 거창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유독 저의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나 장래희망 같은 거 적어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꿈을 가져야만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맞아요. 뭐 경찰관 아니면 뭐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적으면 네.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소확행인데 그죠? 근데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작가의 말처럼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고 또 자기에게 맞는 산에서 자기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도 높다고 더 멋진 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산의 모양이나 모습, 높이 이런 것들을 잘 찾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산을 뭐 정상까지 항상 오르진 않아요. 항상 저에게 그 컨디션에 맞게. 그러면 뭐 컨디션 좋다고 하면 조금 많이 올라가고 그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정말 둘레길만. 그다음에 오르막 없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딱 깔린 그냥 일자로 걷는다던가 이러는데 정말 자기에 맞는 산을 찾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태근 씨는 어릴 때 행복을 느끼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행복을 느낄 때요? 네,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행복을 느낄 때보다요, 불행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만끽하는 일은 사실 자주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게 가져가면, 불행한 생각은 좀 덜 들게 돼요. 좋네요.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수치 좀 낮게 잡으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내가 평소에 예상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네. 그걸 좀 받아들이는 힘이 더 많이 생겨요. 대체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뭐 사연이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일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진짜 우리 블랙이즈도 태간 씨 말대로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인 씨가 오늘 문장 저에게 완전 위로되는 말이에요. 네, 희령님께서 오늘따라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세요, 두 분 다. 네, 이존님도 좋은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예은님께서는요, 그저 각자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너무 와닿고 좋은 것 같아요. 정한님이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도 가끔 필요할 듯해요. 맞아요. 너무 기대치 높이지 말고 우리 블랙이들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더 즐겁고 네. 높은 곳에 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스카이캐슬도 유행이었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으로 또 만나볼게요. 네.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가서 실망한 기억들이 많이 있다. 정말 거품일 수도 있고 내 입맛이 독특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나에게는 맛없는 집일 수도 있고 1000만 관객을 넘긴 대박 영화가 내게는 별로일 수도 있고 다 좋다는 히트곡도 나에게는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 나에게는 나의 선택만이 정답인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든 정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 사람들이 최고라 하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영화만 보고, 사람들이 좋다는 음악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최고가 되지는 않는다. 아니, 최고가 될 필요도 없고, 최고가 될 방법도 없으니 세상에 나를 맞추려 노력하지 말자. 인생에는 어차피 정답이란 없는 것이고, 최고가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상하지만 나의 선택들이 모인 조합. 이게 나라는 사람이다. 이번 문장에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다 좋다고 하지만 나한테 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대체로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네네. 난 별로야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전 꺼내기 쉽지 않은데, 네. 아니, 태근 씨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태근 씨는 별로였던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보다 이런 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어떤 게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 왠지 그때부터 좀 별로가 되는? 아, 뭔지 알죠? 원래 내가 좋아했던 건데 남들이 갑자기 좋아해 주니까 나만 좋아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만 소유하고 싶고 그쵸. 그런 마음 압니다. 네. 아니, 마지막에 나온 문장에 이상하지만 나의 선택들이 모인 조합. 이게 나란 사람이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레이십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 문장 너무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 그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들이밀어요. 네. 뭐 이런 걸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다른 거 하지? 근데 가만 생각해서 나를 돌아보면 사람이 그렇게 일관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감정도 있고. 네, 라면 좋아하는데 왜 국수를 싫어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같은 그쵸, 면인데. 그쵸, 같은 면인데. 근데 라면과 국수는 엄연히 다르죠. 나한테는. 완전 다르죠. 그쵸. 저 쫑블리한테 다르고 태근 씨한테 다를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우리는 엉뚱하고 이상한 선택들을 사실 자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내가 모여서 내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나를 믿어야 하는 듯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나만큼 알고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해주고 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즐겁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괜히 따라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들로 삶을 가득 채우는 거. 네. 이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맞아요. 그게 정말 지름길이에요. 효정님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정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장이 너무 멋있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현재의 나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 계속 성장하듯이 모이면서 쌓이면서 그 사람의 그런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태근 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잘만 더 쌓이고 조금 조급해하지 않고 쌓이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전에 선택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 내가 골랐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걸 자꾸 안 해버릇하면 내가 뭔가 생각대로 안 풀렸을 때 네. 남 탓을 쉽게 하게 됩니다. 맞아요. 남 탓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선택한 것들로 내 삶을 꾸몄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책임감. 갖는다. 네,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정말 책임감 있이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기 때문에.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이신희 작가의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이 먼저예요 속 문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죠. 노래 나가는 동안 블랙이들은 내가 한 가장 이상한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듣고 왔습니다. 가은님이 항상 남들 따라가려고 하는 성격이었는데 오늘 문장 듣고 머리를 크게 맞은 느낌이네요. 가영님께서요, 지금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오늘 청춘의 문장들 적어놔야겠어요 해주셨어요. 네, 꼭 적어보세요. 주인님도 오늘도 힘들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미브를 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데 너무 힐링이네요. 키키키키. 맥주보다 저희가 힐링 시켜드리는 거 맞죠? 맞죠? 그쵸, 핑계는 아니죠. 현진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가려는 것 뿐인데 주변에서는 같은 길을 가라고 하네요. 그쵸. 이럴 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다 다른 길을 가려는 것 뿐인데 주변에는 같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분들을 되게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남들이 안 간 길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자신만의 길이 있었던 분들인 것 네. 같아요. 네, 철학도 있고 약간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이신희 작가의 그림 에세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이 먼저예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죠. 문장을 함께 낭독하다 보니 제목이 항상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혼자 살아가는 네. 세상이 아니니까 오늘 하루는 좀 나부터 챙기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주변도 돌아보고 좀 서로를 나누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이거 문장 외워서 나중에 한번 꼭 써먹어 보려고요. 오, 좋아요. 퇴근할 때 갑자기 누가 일을 시킨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 인생이 먼저입니다. 네, 이런 아주 식으로.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미안하지만 오늘 내 인생이 먼저예요. 아주 좋고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문장들이 그렇게 힘이 되면 또 좋겠어요, 블랙이들한테. 이제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면 잘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도 크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쫓겨서 일이 오히려 더 잘 안 풀릴 때 잘할 수 있을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원래 잘하잖아. 어차피 잘할 거면서. 이런 응원보다는 괜찮아. 굳이 해야만 할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오히려 위로를 주기도 한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긴장을 하면 잘 부르던 노래의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하다며 마음을 비운 뒤 그저 재미있게 즐기다 가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오디션 프로그램 탑10에 들어가기도 한다. 내려놓는 순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말 좀 잘하려고 하면 더 긴장해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크면 실수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실수가 또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맞아, 트라우마가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실수를 부릅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즐기다가 한 실수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막 놀거나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친구들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더 웃잖아요. 그쵸. 사실 아이들은. 그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는 또 틀릴까봐, 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내려놓는 순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네. 작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각자의 산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서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인 거죠. 그쵸. 평가 때문인 건데, 넌 더 잘할 수 있다는 말도 좋지만, 괜찮아. 굳이 해야만 할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음, 이 말이 더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뭘 하다가 그만두면 음, 그걸 실패처럼 여기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봐서 음,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시작을 아예 안 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네. 근데 부담 없이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부딪혀 음, 봐야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해보고 그냥 실패하지 않는 길만 가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그냥 우리 블랙이들은 태근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좀 위험 수당이 있을 수 있어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음. 그게 가장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감도 나한테 있으니까 속도 후련하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 하다가 뭐가 생각만큼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큼 괴롭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생각해보면 네. 즐겁게 웃게 되잖아요. 맞아요. 몇 년 지나면 그렇죠. 음.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블랙이들도. 세영 씨가, 와, 이번 문장 대박.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면 돼요. 네, 그럼 돼요. 정한님께서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규민 님도 시험 때 잘하자고 하면 계속 실수하는 것 음,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미래가 달려있으니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유유. 그쵸, 규민님처럼 이게 미래가 달려있어서 대부분 좀 많이 불안해하고 음. 걱정하고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 블랙이들은 요번 문장을 듣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네, 이제 다음 문장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아픔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골물 때까지, 맺힐 때까지. 놔두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미리 없애려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여드름에 손을 대면 성이 나서 더 오래 가거나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가끔 그렇게 다 골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다. 여드름에는 여드름 하나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하듯 모든 일에는 그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오롯이 알아야만, 기다려야만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아픔을 여드름에 비유했네요. 아니, 작가들의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진짜 감탄하고 웃긴 것 같아요. 네. 네. 이 글을 쓸 때요. 비유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네. 이걸 잘 쓰면 굉장히 멋지지만 잘못 쓰면 글이 망하거든요. 너무 웃겨 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만큼 네. 작가들이 이런 비유를 쓸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음.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모든 아픔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롯이 알아야만, 기다려야만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가장 눈에 띄어요. 맞아요. 네. 결국 두 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병이 곪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이 일이 온전하게 지나간다. 그렇죠. 아니, 근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너무 아파서 기다리기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무작정 기다리면서 혼자 괴로워하기보다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아파서 나만 막 들여다보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네. 막상 손을 내밀면요. 마음을 나눠줄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블랙이들도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봤으면 좋겠어요. 음. 소영님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문장 담아갑니다. 네, 지연님께서 생각보다 상처가 큰데,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상처가 덧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아, 우습게 보면 또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시연님이 딱지를 먼저 떼면 상처가 남아요. 아, 여드름하고 같은 얘기네요. 그쵸, 그쵸. 좀 기다리란 뜻이죠. 기다려야만, 음, 그죠.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조급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블랙이들도 이 문장 많이들 담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이진희 작가의 그림 에세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이 먼저예요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문장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근데 어느새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참 오늘 월요일도 힐링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정말 오래전에 비싼 가구 편집샵에 간 적이 있다. 너무 후덜덜한 가격이라 선뜻 살 수는 없었지만 다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뻤다. 이런 가구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부러워했다. 여러 해가 지나 며칠 전 친구와 홍대를 거닐다가 그 매장을 발견했고 구경이나 하자며 들렀는데 이제는 작정하면 구입할 수도 있겠다 싶은 가격이 되자 우습게도 생각보다 마음에 쏙 드는 가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때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더 멋있고 예쁘고 좋아 보이기도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한때는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이었을 텐데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잊고 산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연인, 가족들처럼.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가지기 어려운 물건이라서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였는데 막상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좀 신드릉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감정이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가방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면 이제 하기 전에 너무 멋져 보여요. 네. 비싸고 막 이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근데 사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앤틱 가구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조명들, 액자, 뭐 이렇게 3단 탁자 이렇게 해서 뭐 콘솔 이런 거 아니면 뭐 조명도 여러 가지 또 이런 화분 이런 꽃병 예쁜 걸 좀 앤틱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태원 가구거리 가면 정말 오래된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가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네. 게 만족도가 좀 오래 가죠. 오래 가고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전 궁금한데 태근 씨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거의 매일 하죠. 특히 네. 요즘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많죠. 인터넷 쇼핑. 이게 살 때 너무 갖고 싶어서 사는데 네. 막상 택배가 오잖아요. 바로 안 뜯어보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충동 구매군요. 맞아요. 아니, 조금 전에 앞에 낭독에서 주변에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곁에 있기에 내가 소중함을 잘 몰랐던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만나보고 싶거나 친해지고 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그러고 나면 네. 마음이 또 식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진짜 마음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잊고 산다라는 문장을 보면,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자주 잊고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마다 청춘의 문장들에서 잊고 살던 마음들을 종종 다시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참 다행 같고요. 이 마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잊지 말고 잘 간직해 주시길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규민님이 익숙함 해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는 문장이 생각나네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보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네. 정민님께서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내가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옛날 속담에요. 맞아요. 그 말이 전 떠오르는데 제가 이상하게 동생이랑 같은 이제 밥을 먹고 이러더라도 빵을 같은 빵이에요. 근데 뭔가 동생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땐 그래서 왜 너께 더 커? 이렇게 약간 말했던 기억도 나네요. 좀 귀염귀염하죠. 네, 오늘 정말 재미있게 많이 나눠봤는데 함께 읽은 이신희 작가의 그림 에세이 미안하지만 오늘 내 인생이 먼저예요 속에서 공감되는 문장들이 정말 많이 나눠봤잖아요.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앞서 낭독한 문장인데요. 이상하지만 나의 선택들이 모인 조합. 이게 나라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채연님이 벌써 마지막이라니 실화인가요? 유유, 실화입니다. 수인님께서 오늘 책은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네요. 주인님이 읽어주시는 구절을 들을수록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사서 두고두고 보고 싶네요. 네, 진짜 꼭 사셔서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문장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좀 배운 것 같은데요. 내 삶이 조금 평범해 보이더라도 나에게 맞는 행복을 잘 찾는다면 정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즐기면서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 다 배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배움 다음엔 또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시고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좋은 문장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테이크 댓의 롤 더 월드. (2월 11일) 블랙 감성 사전. 책은 우리의 일상을 다른 세계, 다른 공간으로 이끈다. 영화 타샤 투더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없이 지루하기만 한데 책은 새로운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따라 들어가게 만들고 하죠. 현실을 잊게 하고서 하고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것 아닐까요? 내일은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쌤과 함께 할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폴킴의 사랑의 의미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늦은 저녁 나누던 전화 매 시간 보내던 그 문자 수만큼 넌 사랑했니 넌 말해 내 사랑으론 부족하다고 향한 내 맘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우리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를 힘들게 했나 봐 가까워질수록 왜 더 멀어지는지 사랑해서
든다고